근데 중요한 건 지금 민생이 개판 5분 전이란 얘기입니다. 실제 지금 총선이 끝나자마자 국가재정 보고서에 대한 보고가 나왔죠? 얘네들이 우리한테 54조 뭐 이러고 사기쳤잖아요. 56조라죠. 56조인가? 근데 까보니까 87조나 적자를 냈어요. 이래서 총선 때 이거를 발표를 안 하려고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거 기사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나라 살림 87조 적자고 GDP 4% 육박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그 84조면요. 거의 100조 원에 육박하잖아요. 그럼 우리 87조면 거의 100조 원에 육박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산 600조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100조를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대바꾸고 있는 상황인 건데 올해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자 포함해서 거의 200조 원 국채를 발행을 해야 올해 건전 재정, 어찌게 됐거나 올해 재정 적자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100조를 해왔는데 100조를 더 내야 된다고, 올해에만. 근데 올해에도 흑자를 낸다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감세는 질러놓고 여기저기 준다고 한 거는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일 올해에도 이렇게 적자가 난다 그러면 사실상 국가재정 부도 위기까지 와 있을 만큼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수준은. 근데 이걸 갖다가 숨겨왔다는 거죠. 문제는 얘를 갖다가 탄핵을 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탄핵 발의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6개월가량이 걸릴 건데 그 기간 동안 안에 나라 살림은 누가 하느냐는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이 나라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쟤들은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치고 나서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만일의 경우에 쟤네들이 핑계를 댈 때, 거대 야당이 핑계를 대갖고, 제대로 된 정책 발의나 의견들을 할 수 없어서 그런다라고 하면, 속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가? 민주당 밀어줬더니 경제가 이렇게 더 어려운 거네? 민주당이 발목 잡고 있는 거네? 요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정권 하에서 지금 싸질러 놓은 이런 엄청난 적자와 현재 경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그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비상고국 내각에 대한 제안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실제로 야당 인사들과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지금 검찰 독재로 지금 각 행정부, 각 부처마다 검찰 애들이 내려가갖고 실제적으로 차관 역할을 하면서 장관보다 높은 차관으로서, 행정 업무를 개판으로 끌고 가고 있잖아.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법들을 만들고 각 행정부처들이 자발적으로 위기 상황을 공유를 하고 이걸 극복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의 어떤 그 비상 내각을 구동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인선해야 될 총리, 바꿔야 될 장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민주당이 먼저 해야 된단 말이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한두 달에 해결되지 않아요. 2년, 3년이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 2년, 3년의 기간 동안에 국가 경제와 민생이 파탄나지 않게끔 유지하는 가운데 차기 대권 교체를 위한 일종의 이제 준비까지도 같이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얘네가 너무 무능하고 너무 성의가 없는 현재 행정부고 행정부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갖다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대치 상황으로 해갖고 지금도 계속 해갖고 뭐가 안 된다. 문재인 정부 때문에 안 된다. 거대 야당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논리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면. 문재인 정부 왜 나와? 문재인 정부를 왜 나와?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 얘기를 하니까. 이런 논리로 들어가게 되면 얘들은 되려, 야, 어차피 이 총선은 망한 거고 대선까지 우리 행정 업무 파업이야. 나라 망하면 이거 다 거대 야당, 민주당의 독주 때문이다. 민주당이 지금 정치를 못하게끔 제대로 된 행정을 못하게끔 발목 잡고 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같이 죽자 전술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타파하기 위한 또 한 번의 노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한 번 더 당대표를 2개월 후에 전당대회를 나와서 한 번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한 번 더가 아니라 왜냐면 우리가 완전하게 수박을 털어내고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민주당을 만들었고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의 지지율은 이제 77%가 아니라 거의 90%에 육박할 만큼 올려놨으니까 이젠 직접적인 당무는 새로운 당대표한테 넘기고 국회 운영은 살아 돌아온 추 장군한테 유지해서 가면서 행정실무가로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행정력으로 지금 있는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정부를 어떻게든 바꿔놓을 수 있는 노력으로 성과를 내야 돼요, 성과를. 이게 대선으로 가는 이재명의 일종의 숙제인 겁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저쪽 진영에서 누가 나와갖고 붙잖아요? 그럼 또 이 결과 나와. 아무리 저쪽이 이준석이나 허름한 안철수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또 저쪽에 38% 굳은 지지층 플러스 알파는 붙어 있는 거고 거기에 이재명 네거티브를 보태가지고 또 1%도 2%도 안 되는 이런 또 그 대선을 또 치러야 되는 위험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언론 개혁, 검찰 개혁 요 부분을 진짜 빨리 하루빨리 어쨌든 빨리빨리 제발요. 그래서 이 언론 개혁, 검찰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일단 선발대로 조국을 내보내요. 조국이 나서가지고 이러이러한 법안을 합시다라고 하면 뒤에서 그럽시다 하고 밀어주면 돼. 그치. 그러니까 아니 조국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국 혁신당은 그 선발대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그 역할 분담을 이게 개혁이나 기존에 있는 특검이나 이런 부분은 조국 혁신당한테 맡겨놓고 거긴 지역구 의원 없으니까 발의하고 정책 연구하는 걸로 해갖고 그냥 여의도 안에서 연구만 하면 되잖아. 정책 만들어내갖고 법안 만들면 되잖아. 그쪽에 맡겨놓고 최고의 법학자가 거기 대표로 있으니까. 민주당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미 망가져버린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려놓은 지금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아이디어와 실행력들을 보여줘야 되는 숙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재명이 나라 다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산주환님 말씀 맞아요. 언론 지원 딱 끊어야 돼.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언론 지원 끊어야 됩니다. 꼭 끊을 수 있어요. 끊을 수 법안을 있어. 내놓으면 돼. 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언론 개혁하자 그럴 때 저쪽 당에서 반대해갖고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민정 같은 우리 내부의 우리 내부 세력들이 수박들 때문이었어요.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내부에 있는 수박의 고도는 고민정 하나 남았습니다. 아니야. 좀 있어. 있어. 있는데 이슬령 이런 애들 그래 있잖아.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대가리 큰 게 대표가 지금은 고민정인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고민정, 뭐 황희, 뭐 이런 몇몇 수박들 걱정하는 수박들은 뿌리가 없어요. 우리가 뿌리를 다 건너내버렸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게 수박질을 하려고 하더라도 저거 절대로 성장 못하고 잘못하면 썩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수박들 입김에 의해서 계파 입김에 의해서 막 원내대표가 결정되고 당의 정책이 왔다 갔다 하고 대표를 물러나라 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내부 하극상을 하고 이런 것들은 22대 국회에서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라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총선을 통해서 우리가 미흡하지만 200석까지는 실패했지만 충분히 저들을 견제할 수 있는 180석 이상의 단독 의석을 범야권이 얻어냈어요. 그리고 국집 말고는 아무도 우군을 만들 수 없게끔 무소속부터 시작해서 뭔가 색깔이 흐리멍텅한 당들 다 없앴습니다. 지금은 절대 이준석이도 국짐에 들어가겠다거나 국짐하고 손잡겠다는 얘기 못해요. 최소한 앞으로 2년 동안은 그런 체제가 유지될 겁니다. 요 22대 국회 초반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힘을 모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언론개혁, 언론개혁이라든지 검찰개혁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행정부의 자율성 확보, 그 다음에 장관 인사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청문,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뤄내갖고 몰아붙여야 돼요, 이 정권 초기에.
그리고 그쪽 안에서 이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대방의 카운터 파트너가 누가 올라오는지도 더욱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부분인 건데 최소한 한동훈과 김건희는 아니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저쪽에 새로운 비대위원장 내지는 조기 전당대회에 당대표감으로 올라올 거냐? 는 MB계 쪽 인물 중에 누군가가 급부상을 하게 될 것으로 MB하고 손을 잡은 인물이 급부상을 하게 될 것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가 비슷한 형태의 총선 분석 방송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저희가 주장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구도 안 변했어요. 21대와 22대 구도 숫자 보면 똑같습니다. 따져놓고 보면. 다만 이제는 진짜로 진검승부를 할 수 있는 국짐과 민주당의 정면 대결을 앞두고 있는 거고 우리 진영이 사람들을 싹 물갈이를 한 채 제대로 전투를 할 수 있을 만큼 체질 개선을 한 데 반해서 저쪽 애들은 지금 오합지졸에 대장이 없는 상황인 거고 내분을 일으킬 수 있는 정자들이 가득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막상 앞으로 전투력을 하게 되면 숫자에서도 전투력으로서도 전술에서도 우리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고지에 섰다는 거예요. 수박이 가득한 180석보다 수박 없는 180석이 훨씬 낫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추미애가 될 것이고 네. 1야당 대표는 이재명, 2야당 대표는 조국, 3야당 대표는 이준석. 그렇죠. 그래서 이 모두가 윤석열이한테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따져놓고 보면.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한테 그럼. 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될 복수국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 정의 구현은 이 대한민국의 정상화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겁니다. 아이고, 이제 좀 이재명 대표 발목 잡던 것들이 좀 다 없어지겠죠. 좀 없어졌잖아요. 아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거부권을 막 던지려고 하더라도요. 이제는 국짐 안에 있는 수박들이 국짐판 수박들이 언제 이걸 뒤집어 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 당의 그 수박 잔치를 이제 지켜보면 되는 그렇죠. 거죠. 이제 앞으로 재의결을 하거나 거부권하다 우리가 200석은 안 돼 있지만요. 저 안에서 포섭할 수 있는 애들이 너무 많은 데다가 무기명 투표를 했을 때 진짜로 한 6석만 저쪽에서 배신자를 데려내게 되면 예? 얼마든지 200석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애들만 저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그리고 쉽게 함부로 이제는 저는 이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시끄러웠다고 기레기들이 그렇게 개나발을 불었잖아요. 맞아요. 시끄러웠어요. 왜? 당원들이 그만큼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럼. 당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당원들이 다 목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자, 이제는 혹여라도 내가 수박 맛을 좀 입어볼까 하시는 그 의원들마저도 큰일 나겠다. 여기서 수박 맛을 이만큼이라도 풍겼다가는 수박 향이라도 났다가 난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앞으로 수박인 척 하거나 수박들끼리 모여서 밥만 먹어도 큰일 나요. 저 새끼들 또 수작 부리네 라고 욕을 처먹게 되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예전처럼 개파 정치하는 수박파 정치인들은 수박 안 나올 겁니다. 향수도 못 부려요. 그리고 이런 얘기 하는 분도 있어요. 지금 원내 교섭단체가 20명이잖아요. 근데 조국혁신당이 12명이고, 그리고 지금 진보당이 3명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새진보가 2명인가 그렇거든요. 그렇게 합치면 한 17이에요. 근데 민주당에서 한 3명 한 3명 정도를 꺼주지 뭐. 꺼져가지고,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면 상임위를 그렇지. 장악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뭐 무슨 위원회 있잖아요. 거기에 위원장을 그렇지. 민주당과 조국이 다 차지할 수 싹쓸이 할 수 있거든요. 있습니다. 싹쓸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생각해요. 그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민주연합당을 합당을 안 시키고 아예 조국당하고 합쳐가지고 비례연합 정당으로서 양쪽 정당의 표를 다 합치면 27석이 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조국이 뭐 내각제를 할 거네, 이재명을 배신 때릴 거네, 이런 일각에 있는 갈라치기나 의혹들은 무시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저기 아니 우리가 뭘 모를 때는 우리 뒤통수를 치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시퍼렇게 두 눈 더 부릅뜨고 한 명 한 명 다 지켜볼 거야 이러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조국 혁신당이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있을 수 없는 일에 불가능합니다. 양아치들이 원래 사람들 많은 데 가서 큰 소리 치려면 지네들끼리 한두 사람이라도 이렇게 무리가 좀 지어져야 양아치들이 꼭 목소리가 커지거든요. 근데 대중 안에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양아치들이 거기서 개기는 양아치 없어요. 이제 앞으로 민주당은 그 꼴을 안 볼 건데 이제는 국진당에서 그 꼴을 계속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또한 꿀잼 포인트 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했고 승리자로서 그 어떤 승리의 기쁨을 만끽해야 돼요. 물론 100% 완벽하진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세상에 100% 만족이 어딨어.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매우 희망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0석을 저지를 못했기 때문에 200석을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맨날 거불 걸 쓸 거 아닌가? 저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의심과 견제 또 뒤통수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그 열정으로 국진당 좀 제발 그렇게 좀 네. 비판하고 돌아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갈라치기 하실 시간에. 그 국진당 어디 방송이나 유튜브 같은 데 가갖고 그래 거기 가서 거기 좀 써. 가갖고 야 안철수가 이거 뭐 제대로 하겠냐? 뭐 그런 걸 써봐요, 애국적으로. 그런 거나 좀 써요. 그 이 시간에 그거 우리- 쓰고 인증샷 올리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아니 그런 짓은 하지 말고요. 아니 그리고 뭐 꿔주는 것도 있고 이건 제가 한 얘기 아니고 그뭐 얘기가 나오는 여기저기 있으니까 하는 얘기고,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그 원내교섭단체 인원을 뭐 10명으로 줄인다든지. 그렇지. 이런 법을 방법이 바꿔가지고. 있거든요. 네, 법을 바꾸면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뭐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갈라치기 하실 시간에 저쪽 가가지고 저기서 갈라치기를 하라니까 저희 그게 훨씬 민주당원답지. 가서 저쪽 가서 물어봐요. 나경원이 세냐, 안철수가 세냐? 그런 거 김건희가 이쁘냐 물어보시라니까. 나경원 이쁘냐 선택해봐 이런 걸 그쪽 가서 하시라니까 여기서 하지 마시고 왜 여기서 해요? 우리는 뭐 어떻게 그 이간질을 해보려고 해도 내부적으로 이간질할 상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쪽 가서 하시냐고요? 저쪽 가서 하라니까.